싱 이기 쉽다. 저희는 시흥에 오면은 구호가 있어요. 여기보 시흥. 진짜에 시흥을 붙여놓으세요. 아시겠죠? 여기보 시흥. 반갑 시흥. 진짜 잘 나와. 근데 사진 진짜 잘 찍은 것 같아요. 폰이 너무 커. 덮을 수 없죠. 얘가 엄청 커서 지금 다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동네를 보면 일상이 여행이 됩니다 라는 모토로 시흥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여행사 공정여행 동네봄입니다. 시흥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인식했을 때 조금은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아서 그것을 바꿔보려고 활동하게 되었고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알아보고 그곳에서의 익숙하지만 낯선 새로움을 발견하고 있는 동네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이라는 곳이 간척을 통해서 이루어진 곳이 많아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곳이 시와 공단일 텐데요. 이런 공단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이 다문화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나지만 그 문제점들을 지역 사람들이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왕본동이라는 곳의 모습을 같이 아이들과 동네 여행을 통해서 알아보고 같이 사는 법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번에 처음으로 공정여행이라는 걸 해봤는데 하기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더워서 하는데 차질이 가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직접 그 공정여행을 해보니까 일반 여행과 다른 점이 없었는데 장점이 더욱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현지인분들의 직접적인 생활 모습이나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던 여행인 것 같습니다. I've known you my whole life, but nothing more than friends this whole time. Summertime skipping rocks so innocent. I never thought I'd ever hold your hand, but there's something in the sunset feels different this time. There's a feeling, if you feel it, baby, I don't wanna hide. Platform 1 for Taipei Nanyang Exhibition Center.
嗨，我现在要开始来回答6个问题。第一个问题呢，在疫情之下，我们可以交流的方式还有什么呢？我认为呢，除了视讯面试之外，我们还可以尝试比较老套的方式，就是写信。虽然可以不一定要写就是整篇的信，我们说不定可以尝试明信片这个方法。明信片虽然是只有短短的几行字，但我认为呢，就是可以让对方感受到温暖。我们也可以通过明信片互道生活啊，或者是互道节日啊，是一个非常好的方式。然后第二个呢，没有旅客的台湾呢，台湾和台湾人发生什么变化呢？没有旅客的台湾，我认为就像是画布上少了一些色彩一样，没有那么的缤纷。到了9份呢，没有吵杂的韩国旅客的声音、日本旅客的声音。到了4个夜市呢，没有外国的招牌。到了家乐福呢，也听不见我熟悉的韩文，显得有一些也不是说古早，但是没有那么多文化的感觉。但是呢，我们台湾的人还是一天一天的非常努力的生活着，维持着大家的健康，就是为了未来到台湾的每一个旅客有安全的旅游环境。然后第4个呢，怎样台湾日本可以更加的亲近。哦，对了，第3个因为我没有参加旅游，所以我就先跳过。第4个呢，怎样韩国和台湾日本朋友可以更亲近？我认为呢，可以多多分享。想要让人们更加亲近的方式，就是我觉得可以多多分享。我们比如说下一次meeting 的时候，我觉得我们可以定一个主题，让大家提前准备，然后我们就可以源源不绝的和对方分享我们自己想到的事情，对方也会有所准备的分享给我们很多有趣的事情。所以我觉得这样以透过分享的方式，让人们可以变得更亲近。第5题呢，炫耀自己的国家。我呢，来自台湾Formosa。我认为呢，台湾是世界上有最多美食的地方，你不需要很多的钱就可以玩遍台湾。台湾拥有一生一定要喝一次的珍珠奶茶，一生一定要吃一次的小笼包。除此之外呢，还有看不完的山和海，你只需要8个小时你就可以环岛。所以我认为台湾可以带给旅客不一样的惊奇，然后我也希望大家可以来台湾体验台湾的美。台湾真的是一个值得旅游的地方。好，第6个呢，以后如果见面的话，我希望大家可以一起做什么？我认为呢，大家一定要一起旅行一次，这就是我认为国际交流一定要做的事。通过旅行，人们我们这些国际交流志愿者可以更快更亲近的认识韩国啊，认识高阳市。所以下次明年有机会的话，一定要一起旅行一次，我也非常期待。谢谢，拜拜。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 없는 세상에서 국내 관광팀을 맡고 있는 정가야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학생들과 함께 광명과 그다음에 용인 공정무역 마을 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명에서는 저희 공정무역 박스 꾸러미를 같이 체험을 했었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라오스 공정무역 원단으로 만들어진 핸드폰 케이스를 가방을 만들었고요. 스페이스 이웃이라는 공정무역 카페로 와서 라탄 수공예로 만들어진 컵받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명에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용인에서는 저희가 작은 농부 커피라는 공정무역 카페에 가서 바리스타 체험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오후에는 마을로 여행사를 통해서 동백마을을 여행할 예정입니다. 동백마을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아름다운 가게, 장애인분들을 고용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유니르 카페도 방문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서점 협동조합과 동백마을 생태 체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없는 세상은 사회적 기업들과 여러 가지 협동조합들이 함께 하는 여행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에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은 저희 광명과 용인 여행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전기압에 의해서 커피가 따뜻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들어가게 하느냐, 약속이 할 거냐, 가운데 많이 들어가. 그렇게 끝내게 가지고, 많이 들어가면 이제
저희는 오늘 용인시에 가서 공정무역, 공정여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커피 가게였는데 그 가게에서 공정무역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서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다소 조금 무거운 주제를 알려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주제여서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정여행을 다녀오면서 공정여행이라는 단어를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으로 직접 활동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 뭔가 이 공정여행이라는 게 제 몸에 좀 더 와닿았고 좀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こんにちは。日本の東京にある渋谷という街を少し歩いてみます。私は通っている塾が渋谷にあるので、ほぼ毎日渋谷に来て勉強をしています。見てわかる通り、渋谷は大きなビルが多く、バスや車、電車などのたくさんの交通機関が発達していて、多くの人が行き来するそんな場所になっています。今、渋谷で有名な忠犬ハチ公像に向かって歩いています。このワンちゃんです。ここはスクランブル交差点といってアニメや漫画、ドラマなどで有名な場所の一つです。信号を渡った先には若い女の子がよく買い物に行く渋谷109というファッションビルがあります。私もコロナ禍になる前はよく買い物に行っていました。ここはちくまというお蕎麦屋さんです。1695年に作られて今は300年以上になる、歴史がある有名なお蕎麦屋さんです。ここの食事のメニューはせいろそばだけです。このお蕎麦の食べ方は少し独特で、温かい蕎麦つゆに生卵を溶いてお蕎麦を食べます。ここは蕎麦自体も少し独特で、
そばは肉まんみたいにせいろで蒸されたあったかいせいろそばです。熱い状態で蒸されたそばがせいろの中に入っています。普通のおそばの喉越しや歯ごたえを楽しむそばじゃなくて、コシがなくてふんわりとした食感で柔らかく熱いそばから出るそばの香りを楽しむといった感じです。食べ終わったらそば湯とそばつゆを混ぜて飲んで締めます。福袋というお店のくるみ餅です。これはテイクアウトして家で食べます。これはレアパターン。これはレアパターン。というので皆さんでノーリミットで盛り上がりましょう。時々連絡を取り合ってこれからも仲良くでき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私が考える日本のいい点は治安がいいこととコンビニが充実していることです。また日本のカレーが好きです。まず国が違えば文化や考え方も違うということを理解してお互いについてもっとよく知りたいという姿勢を持ち続けることが大切だと思います。厚生旅行はとても大切にするべき概念だと思います。旅行をする人と旅行先の住民全員が幸せな旅行ができることを願います。今回の活動のように Zoom で交流したりインターネットを使って交流する方法がいい方法だと思います。여기 와서 먹자.
신경도 안 들어간 거는 뭐냐면 서브랄에서 유전자라고 나 이런 것들 할 때 친구들한테는 많더라. 저희는 오늘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도일시장 마을회관 아스타트를 다녀왔습니다. 일단 주제가 공정여행이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가장 우선시한 것은 첫 번째로 그 마을의 특색 있는 장소를 찾아가거나 그다음에 이왕이면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상점 대신에 마을에만 있는 특색 있는 음식점을 애용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여행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단 우선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이 시흥시에 있는 연꽃 테마파크라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연꽃 사진도 찍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뭐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동해서 차미슬 아파트라는 곳을 이제 탐방을 했는데 굉장히 아파트 탐방이라는 게 생소했는데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공구를 같이 공유해서 쓰는 그런 작은 센터를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다 같이 공동체 생활을 도모하는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저런 작은 아이디어가 공동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를 느꼈고요. 네, 마지막으로 도일 전통시장 마을회관 아스타트를 방문해서 여러 체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메인이 되었던 바리스타 체험이 기억에 남아요. 이제 꿈의 학교라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각 시에서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런 거에 처음 참여를 해봐서 굉장히 재밌는 체험이 되었고 다른 청소년들도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진행하는 그런 활동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연꽃 테마파크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이제 바리스타 체험을 하는 등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었고 또 지역 특색의 음식들을 먹으면서 공정여행에 대한 것을 더 떠올리면서 많은 추억과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정여행을 하면서 지역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학생들도 그 선생님들께서 많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어떤 것에 더 중점을 갖고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정여행이 왜 중요한지 등등을 더 색다른 방식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공정여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교류 BBF 아나운서 복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양시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물론 많은 분들이 고양시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저희 BBF가 고양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고양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 대표 관광 명소부터 알아보시죠. 임찬우 기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임찬우 기자입니다. 혹시 일산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코로나19 발생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불리고 각종 축제를 진행했던 일산 호수공원. 오늘은 우리 일산의 제일 큰 공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봄에는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피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들과 경치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호수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 햇빛이 비치는 호수는 매우 아름다워 보입니다. 일산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호수공원을 찾아 산책도 즐기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 축제, 또 박람회 등 많은 고양시 축제가 진행되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현재는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러 잠깐 나온 고양시 주민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일산 호수공원 주변에는 마트도 많이 있어서 타 지역에서 찾는 방문객들은 호수공원과 주변 인근 맛집은 많이 방문해 주십니다. 이렇게 멋진 일산 호수공원, 코로나19가 빨리 끝나면 많은 국외분들이 방문해서 함께 이쁜 경치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BF 기자 임찬우였습니다. 임찬우 기자가 전해준 고양시의 대표 명소 일산 호수공원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경화 기자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화 기자입니다. 일산은 덕양구와 일산 동구, 일산 서구 3개의 일반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북쪽엔 파주시, 동쪽엔 양주시, 남쪽으로는 서울로 둘러싸여 있고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서울과 일산을 초단거리로 오갈 때 반드시 지나가는 지역인 덕양구입니다. 서부의 한강 연안과 북부의 국민선 주변에는 넓은 퇴적평화가 발달된 특징이 있습니다. 덕양구는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울릉이 있으며 서울릉과 행주산성을 관광객분들이 많이 찾고 계십니다. 또한 2005년 5월 16일 일산구가 인구 포화로 인해 일산 동구로 나누어졌는데 이 일산 동구는 고양시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 일산 서구, 동쪽 덕양구, 북쪽 파주시, 남쪽 김포시에 정하고 있습니다. 일산 동구에는 일산 호수공원과 정발산 공원과 같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산 서구는 일산 동구가 행정기관이 밀집된 행정타운인데 반해 일산 서구는 킨텍스, 고양종합운동장, 관광문화숙박단지와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한유원대로 문화관광과 국제도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쇼핑시설까지 갖춘 문화상업 어마운드나 롯데쇼핑 빅마켓, 이마트타운 등이 들어서면서 상업시설의 부재도 차츰 해소해 나가는 중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지만 그 치안 좋다는 대한민국의 도시들 중에서도 거의 최상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치안이 좋은 편이고 고양시는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 BBF 서경화 기자였습니다. 네, 서경화 기자가 소개해준 고양시 소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즐길거리를 소개해줄 유현성 기자입니다. 유현성 기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유현성 기자입니다. 일산에는 즐길거리, 볼거리가 다양한데요.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산의 행주산성은 멋진 야경과 산책 코스가 있는데요. 권율장군의 동상이 있는 만큼 역사가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양 어울림 누리에는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케이트장과 수영장 등이 있어 많은 지역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쿠아플라넷과 원마운트는 작은 바다라고 불러도 될 만큼의 실내 수족관이며 일산에는 워터파크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산 킨텍스는 대한민국의 종합 전시장이고 도쿄 빅사이트보다 크며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컨벤션 센터입니다. 호유스와 비교하면 3배, 백스코와 비교해도 2.4배 정도의 전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양시 지역 곳곳에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가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BBF 유현성 기자였습니다. 유현성 기자가 소개해준 고양시 즐길거리, 저희도 하루빨리 예전처럼 시끌벅적한 축제의 고양시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BBF 기자들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양시는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양한 명소들도 있고 우리가 다음에는 고양시에서 마주하여 마을의 곳곳에 위치한 명소들을 직접 방문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BBF 고양시 홍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